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열 변호사입니다. 자, 김용 아시죠? 김용. 이름이 용이야. 근데 용이 아니라 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을 용이라고 썼는데요. 김용입니다.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인물 같기도 한데, 여러분 잘 아는 이재명의 측근입니다.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나의 측근이다라고 말했던 그 김용, 법정 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5년, 1심과 똑같이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구속돼 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구속돼 있다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 그러죠.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뇌물수 혐의를 받고 징역 5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백강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 재판부는 말이죠, 1심과 같이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동규 씨 무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같이 공모해서 민간업자인 남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정치자금법 위반인데요.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이 누구로부터? 유동규 본부장과 정민용과 공모해가지고 남욱으로부터. 이 남욱이 돈은 사실은 그냥 남욱이 돈이 아니고 또 여기 이제 김만배가 얽히는 거죠. 4차례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뇌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뇌물이 1억 9천만 원이고요. 대선자금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8억 4,700만 원이고요. 큽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1심과 똑같이 징역 5년,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김용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김용이가 구속되거나 말거나. 그렇죠. 하지만 김용의 이 구속은 바로 이재명의 구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갖는 것이죠. 자, 김용이가 뇌물을 1억 9천만 원을 받아먹었습니다. 그럼 혼자 받아먹었습니까? 아니죠. 이 뇌물은 사실은 이재명한테 건너가는 돈이거나 이재명과 같이 공범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받은 것이니까요. 특히 이 당시 성남시의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가사 이것이 이재명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장동 여기와 개발과 관련해서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뇌물은 비록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대장동 사건에서는 역시 김용희가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역시 이렇게 뇌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재명의 측근이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그 다음에 대선자금 8억 4,700만 원 받은 거, 이거는 말이죠, 대선자금이 자기를 위해서 받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받아가지고 이재명한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같이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재명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재명이 지시를 했다거나,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김용의 범죄가 아니라 이재명의 범죄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김용의 범죄가 확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의 범죄를 갖다가 추가로 따져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의 지금 수사는 아직도 멀은 겁니다. 원래는 김용희를 갖다가 이 기소를 할 때 이걸 공범으로 봐가지고서 이재명도 기소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김용희만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김용과 지금 이재명의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밝히지 못했거나, 내지는 이 김용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김용희가 이것이 유죄 판결을 나는 걸 보고서 이재명이를 기소할 생각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검찰에서 저번에 보니까 말이죠, 이 김용희가 1심에서도 유죄가 되고 2심에서도 유죄가 되면 이재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할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 기소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지금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재판에 올라가 있는 그것 말고도 지금 재판에 올라가 있지 않은 여러 개의 수사가 남아 있고 이 수사에 대해서 지금 박차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 소추 의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김용이 혼자서 자기가 독박을 쓰고 미쳤다고 이렇게 정치자금법을 받아다가 자기가 그럼 슈킹했단 말입니까? 당연히 이 범죄의 이 돈은 말이죠, 당연히 들어갔죠. 캠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왜 쓰였죠. 근데 이재명이가 아주 용의 주도한 인물이라서 이 돈을 직접 김용으로부터 통장을 통해서 받았다거나 이건 아니고 현금으로 받았다거나 아니면 김용이가 그 돈을 받아서 자기를 왜 쓰도록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김용이가 이 돈을 받아다가 쉽게 말하면 직접 이재명의 통장에 꽂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이 돈은 누구로 했습니까? 결국 이재명을 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이가 이거는 적어도 뇌물죄가 되거나 아니면 제3자 뇌물제공죄가 되거나 이것은 거의 분명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뇌물죄 여부도 역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김용희가 이제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똑같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받음으로써 사실상 이재명이도 역시 같은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은 어차피 말이죠, 다른 죄가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 더 추가돼야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의 액수도 크고 말이죠, 이 돈이 정치자금법과 뇌물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여기서 같이 공범이 되거나 한다면 이재명은 여기서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겠죠. 지금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의진교사나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의뢰신도시나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또 대북선거비나 너무나 많아서 복하나 어떻게 보면 이재명으로서는 여기에 김용희가 지금 유죄 나온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점도 굉장히 이재명으로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가 이제 여기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유동규 씨는 말이죠, 사실은 전달하는데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유동규 씨가 여기서 이제 또 무죄를 받음으로써 날개를 달고 말이죠, 활동하는데 상당한 어떤 그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재명 또 큰일 났다로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김용희가 2심과 똑같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음으로써 김용희의 재판에서 이제 대법원만 남았는데 대법원 하나만 하라고 본다면 결국 김용희가 남용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정치자금을 받고 그래서 그 돈을 이재명을 왜 썼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또 이 범죄로도 다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될 입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사후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도망갈 국리를 찾고 있죠. 그 도망이 바로 대선으로 도망가가지고 대통령만 된다면 모든 것을 일거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 국민이 그렇게 이재명 같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죠. 따라서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말이죠, 스스로 오랏줄을 받고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가는 것이 그야말로 자기의 일신을 보존하는 길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이제 패가망신으로 가겠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희생해서 오히려 부활의 길을 가지만 이재명은 자신을 희생시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나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김용의 지금 징역 5년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재명 큰일 났다라고 덧붙이겠습니다. 여기 구독해 주시고요, 공유,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